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학원에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의아해하시겠지만 학원 수업 진도와 다르게 다른 명령을 하죠. 물론 이제 학원 수업 때 이제 제가 안 하는 수업은 아닌데 하는 수업입니다. 자, 뭐냐? 선의 길이를 제어해주는 명령인 length를 할 겁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느냐는 아마도 요 다음에 이어지는 강좌를 들으시면은 왜 여기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하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일단 length는 선의 길이를 제어해 줍니다. 단 명령어로는 len, then. 뭐 저는 lengthen이라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lengthen이라고도 읽더라고요. 예, 뭐 제가 뭐 영어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한 이제 발음 기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lengthen이라고 읽어요. lengthen 이렇게 치는데 단축키로는 len.입니다. len. 자, len 명령 한번 실행해 보죠. lengthen 명령을 실행해 보면 len 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은 오브젝트를 하나, 객체를 하나 선택해 달라라는 거죠. 자, 객체를 선택해 주면 얘가 해주는 역할은 자, 이 선을 선택하면 현재 선택된 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표시를 해주죠. 100mm다 길이가. 자, 요 호를 선택을 해주면 호의 길이는 47.9529에서 길이를 알려주고 호가 이루고 있는 각도는 45도다. 여기 써 있는 각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랭슨 명령으로 어떤 객체를 선택해주면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길이에 대한 정보, 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각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치수기입이 안 돼 있더라도 랭슨 명령으로 어떤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해주면 그 길이나 각도에 대해서 명기를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활용되는 용도는 이제 뒤에 있는 옵션들에 의해서 활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델타라고 나오는데 이제 저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증분이라고 해요. 증분. 증분이라고 하는데 자, 델타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자, 단축키로 이제 D2를 입력하고 옵션 키로 D2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구되는 거는 증분 값, 증분 길이, 랭슨을 요구 입력을 해달라. 길이를 입력해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다 30을 입력을 할 거예요. 자, 30을 입력을 하고 자, 위에 있는 요선을 딱 선택을 하면은 자, 한쪽이 늘어났죠. 얼마만큼? 제가 입력한 길이인 30mm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분의 역할은 내가 이 선을 길이를 늘려주고 싶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늘려줄 값을 입력을 해달라. 늘어날 값을 입력을 해달라는 거죠. 자, len 자 다시 한번 de 입력을 하고 값을 제가 아까 양의 값으로 입력을 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하면은 20mm를 선택된 쪽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D2는 내가 늘려줄 양, 줄여줄 양을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의 길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호에서도 적용되는지 한번 보죠. 호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자, 이제 그래서 호의 길이를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호의 길이가 47.95, 뭐 이제 밑에 떨어지는 소수는 이제 잘랐겠죠. 자, len, 자, D2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20 입력할게요. 자, 그럼 진짜 20mm가 선의 길이가 늘어나느냐? 자, 67.95가 되죠. 20mm가 선의 길이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각도도 같이 변합니다. 호가 갖고 있는 각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len, 자, D2를 가면은 옵션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앵글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직선에서 쓰일 일이 없어요. 직선에서는 저 앵글로 어떤 각을 바꿔준다, 뭐 선이 구성되어 있는 각을 바꿔준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을 이제 일정 각도로 자른 일부분, 그걸 이제 호라고 하는데, 그 호가 있을 때 지금 이제 밑에 그려지는 호는 45도 각도로 잘렸다. 원래 있던 원에서 45도 각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버려버렸다라는 건데, 저 각도 값을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앵글, 각도 값으로. 자, 저기다가 제가 5도를 더 할게요. 5도 한 다음에 선의 한쪽 끝을 선택하면은 그쪽이 5도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45도였던 게 5도가 늘어나서 50도가 됐죠. 자, len, de 다시 앵글을 치고 마이너스 3도다 라고 하면은
3도를 빼서 47도가 됩니다. 그래서 호 같은 거 각도를 가지고 선의 길이가 제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각도값을 통해서 각도값을 맞춰주도록 선의 길이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의 역할은 내가 이제 선이 원래 있던 선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부분, 증분값이라고 하죠. 증분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늘어날 때는 양의 값을, 줄어들 때는 음의 값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LEN.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P를 입력을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100이 들어가 있는데 100이면은 선의 길이에 변화가 없을 거예요. 원래 길이가 100이니까. 원래 선택된 전체 길이를 퍼센트로 분석을 하는 거죠. 길이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100%로 보고, 100%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120이다라고 하면은 100%는 원래 선의 길이니까 20%만큼 선의 길이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선의 길이가 100이었으니까 20%가 더 늘어나면 120%가 되겠죠. 120이 되겠죠. 자, LEN. 자, 만약에 퍼센트를 해놓고 100보다 작은 값을 해주면 80. 원래 선의 길이에서 80%만 남기고 20%를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원래 선의 길이가 120이었죠. 정말 20%를 없애서 80%만 남겼느냐? 한번 계산해 보면 120 곱하기 0.8을 하면 되겠죠. 0.8 해보면 결과값이 96이 나오죠. 정확하게 80%만 남겼다. 그래서 이제 퍼센트는 원래 있던 선의 길이 전체를 100%로 보고 거기에서 퍼센트 비율로 늘려주고 싶을 때는 100보다 큰 값, 그리고 줄여주고 싶을 때는 100보다 작은 값을 입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선의 길이에 몇 프로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선의 길이에 곱한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겠죠. 뭐 만약에 120%다 그러면 원래 선의 길이에 1.2를 곱해주는 거고, 만약에 80%다 그러면 원래 선의 길이에 0.8을 곱해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퍼센트로 계산을 해서 선의 길이를 제어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EN. 자, 다음에 나오는 거는 토탈입니다. 자, 토탈의 경우는 지금 선의 길이들이 써 있는데, 토탈의 경우는 내가 이제 원래 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면 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예측을 못 합니다. 예측을 못 하는데, 자, 토탈에다 내가 어떤 값, 160이다 라고 입력을 하면은 선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해서 최종 길이가 16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따져서 계산을 선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최종 완성된 선의 길이를 가지고 선을 늘리거나 줄여주는 게 토탈이다. 다시 한번 해보면 토탈 T 입력을 하고 23, 완성된 선의 길이가 23이다 그러면 늘어나든 줄어들든 해서 선의 길이가 23이 나와야죠. 자, LEN 하고 퍼센트 가면은 퍼센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앵글이 있었는데 앵글이 빠지죠. 퍼센트에서는 앵글이 빠져요. 각도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이제 호에다 적용을 할 때는 120이다 보면 호 길이의 이제 전체 퍼센트, 원래의 선의 길이를 100%로 봐서 퍼센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퍼센트는 이제 각도에도 적용을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이제 퍼센트라는 게 빠지는데, 토탈 같은 경우는 증분하고 똑같이 앵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앵글 해주면은 자, 내가 남기고 싶은 각도가, 완성하고 싶은 각도가 5도다라고 입력하면은 이 선을 5도가 나오게 딱 만들어주는 거죠. 최종 완성 각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LEN. 자, 마지막 옵션입니다. 다이나믹. 우리말로 하면 이제 흔히 동적이라고 나오죠. 동적. DY. 자, 그래 놓고 선의 한쪽, 중심을 기준으로 한쪽 끝을 선택하면 걔가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임의로 해주겠다. 늘리고 싶을 때 이렇게 늘려서 당겨서 내려놓으면 되고, LEN, D, LEN, 다이나믹 D, 이거 DY죠. DY 치고 잡아서 줄여가지고 찍어주면 줄어들고, 내가 이제 손으로 일일이 잡아가서 늘리거나 줄여주겠다. 선의 길이를 제어해주겠다는 게 다이나믹 동적입니다. 자, LEN, 자, 다이나믹 DY를 하고, 자, 밑에 이제 호를 선택해보죠. 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잡아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마우스로 컨트롤을 해서 선의 길이를 편의 길이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동적이라는 옵션은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떤 객체를 하나 그려놓고 나면 마우스로 아무 명령도 실행 안 하고 딱 선택을 하면은 파란 점이 나오죠. 예, 파란 점. 이게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잡아서 아니면 조구점이라고도 하고 근데 잡아서 당겨서 내려놓으면 예, 다이나믹과 동등한 역할을 해주죠. 근데 이제 호의 경우는 달라요. 예, 호의 경우는 이제 각도가 바뀌고 중심의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호의 경우에서는 안 되는데 호의 경우는 뭐 다이나믹을 써줘야 될 거고 이 중심 쪽의 위치가 유지되고 이 홀의 반지름이 유지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직선의 경우는 굳이 다이나믹이라는 옵션을 굳이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수 기반으로 그리다 보니까 다이나믹을 쓸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을 늘릴 때는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늘려줄 거다라는 계획을 갖고 아니면 완성된 선의 길이가 얼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이 선의 이 기존에 있는 선보다 몇 프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다이나믹은 뭐 진짜 치수와 상관없는 대충 그리는 도면들 그런 거 그릴 때나 사용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으로 선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의 길이를. 그래서 이제 랭스는 선의 길이를 제어해 주는 명령인데 이거를 이제 원래 교육과정 제가 학원에서 하던 교육과정과 다르게 땡겨서 하는 이유는 요 다음에 할 때 이 명령을 쓰면은 편리해지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을 잘 익혀 놓으시고 이제 요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강좌를 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전문 강좌가 시간이 좀 짧았어요. 아마 이 영상은 전문 강좌 뒤에 붙을 것 같아요. 붙어서 제가 한 30분 정도로 강좌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붙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 강좌에서 우리가 이제 랭슨을 배웠고요. 그전 강좌에서 우리가 서클을 배웠죠. 그전 강좌에서 레이어를 배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정 명령을 추가적으로 배우진 않을 거예요. 않을 거지만 도면을 우리가 그려 나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이어, 뭐 기타 옵셋, 그 다음에 서클, 뭐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복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강좌는 뭐냐? 중심선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심선에 대한 정리. 자, 그래서 중심선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걔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우리가 중심선을 쓰려면 먼저 레이어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레이어 만드는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보죠. 자, 레이어 만들 때는 LA 해서 엔터를 치고 자, 레이어 명령을 실행을 하죠. 자, 레이어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도면층 특성 관리자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특정 레이어를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아이콘 뉴 레이어를 눌러 주시든가 아니면 기존에 다른 레이어 이름이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쳐 주시면 자연스럽게 레이어가 하나 나오죠.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하나 생성되게 되면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블록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만드는 레이어는 기존에 했던 기능사에서 사용하는 그 레이어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뭐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색상과 선의 종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바꿔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쭉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켜주기 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엔터를 또 치면 또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번엔 외형선. 자, 그 다음에 들도 치고 이번엔 수문선. 이거 수문까지만 써줬네. 나중에 수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중심선. 자, 그 다음에는 가상선을 사용하겠습니다. 가상선. 자, 그리고 가는 실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레이어 1이 쓸데없이 추가됐네요. 얘는 삭제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선의 색상들을 바꿔주죠. 가는 실선은 가는 선, 저는 빨간색 쓴다 그랬죠. 선 컬러를 선택을 하고 자,
빨간색의 색상 색인 넘버는 1번이었습니다. 1번. 자, 색인 넘버 1번 해서 엔터. 자, 그리고 밑에 가상선도. 가상선도 똑같이 가는 선을 쓴다 그랬죠. 0.25짜리. 그래서 가상선의 색인 넘버도 1번. 자, 수문선은 0.35짜리 그때 선 썼다 그랬죠. 기능사에서. 0.35짜리 중간 쪽 중간 굵기의 선을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노란색으로 지정돼 있었죠. 노란색의 색인 넘버는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2번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 외형선은 그때 초록색 0.5mm짜리 선을 쓴다 그랬죠. 초록색. 초록색의 색인 넘버는 4번이에요. 4번. 자, 그리고 4번이 아니 3번이네요. 죄송해요. 3번이네요. 4번은 하늘색이었네요. 음, 3번. 자, 그리고 윤곽선은 파란색이었죠. 예, 가장 굵은 선, 매우 굵은 선, 0.7mm짜리 선. 그래서 얘는 색상이 파란색. 파란색은 5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선 가장 가는 선 0.25짜리 똑같이 빨간색 쓸 거예요. 물론 이제 기능사 시험에는 흰색 선을 써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가장 가는 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 선은 외형선 같아서 안 쓰는 취향이라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수문선은 이름이 잘못 써졌으니까 다시 바꿔줄게요. 이름을 변경하실 때는 한 번 누르고 천천히 다시 한 번 눌러주면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안으로 들어와 주죠. 표시해란 거요? 안 나오네요. 분명히 선을 써준 것 같은데. 자, 뭐 일단 넘어가고 선 종류를 바꿔주겠습니다. 가는 실선은 실선이니까 컨티뉴어스 그대로 두고 가상선은 2점 세선을 쓴다 그랬죠. 2점 세선은 팬텀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딱 선종류를 눌러주면 사용할 수 있는 선종류가 없죠. 처음에 캐드가 시동될 때 분명히 선종류를 안 갖고 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선종류를 로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사용될 거 우리 1점 세선 로드해 줘야죠. 자, 그 다음에 파선 히든이죠. 히든 로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로드 버튼 또 눌러서 마지막으로 팬텀 2점 세선이 팬텀이었죠. 팬텀 로드 해주시고 지금 선택된 건 가상선이니까 팬텀을 선택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문선 선정류 선택해서 자, 히든 선택하고 수문선은 히든이죠. 영문에 그대로 해석하면 숨어 있을 때 쓸 것 같이 이름이 붙어 있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심선 1점 세선 센터죠.
OK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바뀌나? 제가 컴퓨터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뭔가 좀 버벅대는 게 좀 많아요. 노트북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번엔 제대로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이 파일을 저장해서 이제 귀찮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전에 레이어 강좌를 할 때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레이어의 기능이 완전히 몸에 뵐 때까지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연습을 하실 때마다 귀찮더라도 매번 만드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몇 달을 안 해도 안 까먹을 정도로 몇 달을 캐드를 안 써도 안 까먹을 정도로 몸에 아주 배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연습을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나면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제가 얘기했죠. 커렌트 레이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저희가 누구냐를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도면을 그리든 항상 가장 많이 그려지는 선은 외형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렌트 레이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의 종류로 바꿔놓는 게 나중에 레이어를 바꿔주는 번거로운 작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다 만들고 나면 외형선에 사용할 레이어를 커렌트 레이어로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려지는 선은 무조건 외형선 레이어에 그려집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할 수업의 이제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 오늘 할 수업의 본질적인 내용은 자, 우리가 이제 서클을 배웠죠. 그래서 서클 명령을 실행을 해서 원을 그리는데 자, 중심을 기반으로 원을 그릴 거예요. 중심을 기반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습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한 게 X 라인 해서 한 점을 찍고 뒷표를 딱 켜서 오른쪽으로 길게 당겨서 수평선 그리고 위 또는 아래로 길게 당겨서 수직선을 그려놓으라고 했죠. 자, 지금 영문 인계돼서 오른쪽으로 길게 당겨서 수평선 그리고 위 또는 아래로 길게 당겨서 수직선을 그리고 엔터 치고 명령을 끝내면 되겠죠. 이렇게 중심을 마킹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마킹을 해줘라. 그리고 나서 저 중심을 기준으로 서클 명령 실행해서 자, 이 중심에다가 딱 중심점을 찍고 자, 반지름은 30으로 할게요. 30으로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려놓은 걸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제 원이 다 그려졌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요 중심 마킹 해준 거를 우리가 이제 지워버리는 거냐? 원을 그렸으니까. 원을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원을 그렸으니까 지워버리는 거냐?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 있으면 도면에 그 중심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선 종류 중에 중심선이라는 레이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셔야죠. 자, 중심선을 정리하실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트림. 자, 중심선을 사용하고 있는 형상 외부를 기준으로 다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걸 잘라버리시는 거죠. 잘라버리고 얘를 중심선 레이어로 옮겨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데 이렇게 형상으로 자르면 끝이냐? 네, 그거는 아니에요. 중심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선을 사용하는 형상에서부터 살짝 삐져나와야 돼요. 그렇게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 삐져나오는 길이가 얼마냐? 그거는 제가 예전에 레이어 설명할 때 선 종류에 정리되어 있던 항목 중에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곳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띄워보죠. 자,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배포한 이제 참고 자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선 종류
따른 작도 규격, KS 규격에 의해서 의거돼 있는 거죠. 일점 장대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점 대선 센터죠. 센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요런 게 우리게 여기 센터는 요거예요. 요것만 센터인데 요 선들이 그려져 있죠. 얘가 뭐냐면 중심선을 사용하는 형상선을 얘기해요. 형상선인데 형상선의 센터에서부터 얼마만큼? 12D만큼. D라는 건 이제 우리가 중심선에 사용되는 선의 굵기죠. 근데 우리는 0.25로 쓴다 그랬으니까 0.25 곱하기 12를 하면은 3mm가 남아요. 3mm. 그래서 KS 규격대로 하면은 요 삐져나오는 길이가 3mm가 돼야 돼요. 3mm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중심선 정리해서 상상에서 살짝 삐져나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작업하냐면은 약간 귀찮아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늘리고 이쪽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늘려버려요. 이러면 뭐예요? 양 끝이 길이가 다르잖아요. 튀어나온 길이가. 이래놓고 도면 다 그렸다고 딱 저를 부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도면 그리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도면 그릴 때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도면 실력이 잘 안 늡니다. 어? 규격상에 이제 3mm라고 돼 있으면 3mm 딱 맞춰서 설사 저게 3mm가 아니어도 튀어나오는 길이는 나 4mm 튀어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 4mm 똑같이 양쪽 다 똑같이 튀어나와야죠. 그쵸? 그걸 깔끔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취소를 해보면 이제 얘를 똑같은 길이를 맞춰서 해 주는데 그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3mm 케이스 중에 3mm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3mm 안 쓰거든요. 저는 2mm로 써요. 2mm로. 3mm 좀 너무 길다고 생각해 가지고 2mm로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2mm로 할 건데 어쨌든 뭐 나는 진짜 케이스 규격에 딱 맞춰서 그릴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3mm로 빼시면 돼요. 케이스 규격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2mm를 뺄 겁니다. 2mm를 빼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이거죠. 옵셋. 옵셋 명령을 실행을 하고 2 해서 형상을 사용하는 외부선을 바깥으로 2mm를 확장을 하고 EX 익스텐드로 어떻게 해요? 그 선까지 선들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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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다시 지워주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나는 저거 이제 그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까랑 똑같이 선을 선택하고 잡는데 끝점을 잡고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 쭉 잡아당기면 수평하게 당겨지겠죠. 이래 놓고 2 입력을 하면 2mm만큼 삐져나가겠죠. 또 반대쪽을 잡고 쭉 당겨서 2 하면 2mm만큼 늘어나겠죠. 위아래도 이제 똑같이 2단을 선택하고 이쪽으로 잡아서 2 여기를 잡고 이쪽으로 당겨서 2 요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 이제 요 방법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자, 요 바로 전 시간에 배운 랭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랭슨. 랭슨 설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충 예상 가시겠죠. 내가 이제 튀어나오게 해줄 길이가 얼마다를 정했잖아요. 난 2mm를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할 거야. 그럼 그 2mm가 뭐예요? 이 선의 길이의 증분이 되죠. 그래서 LEN D 2mm를 입력을 하고 선을 한쪽 끝을 이쪽 끝을 이쪽 끝을 이쪽 끝을 클릭 해주면 이렇게 선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랭스는 이제 제가 기존 교육 과정에서 땡겨서 하는 거는 기존 제가 학원에서 하는 교육 과정과 다르게 레이어를 먼저 배웠고 그리고 원이 나오면서 중심선을 기존의 학원에서는 다 지우게 했는데 지우지 않고 그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원이 나오면 중심선 그려가지고 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선 정리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랭슨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애용하는 방법은 랭스를 이용해서 이제 선을 늘려줍니다. 선을 늘려줘요. 가장 깔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증분값 하나만 입력을 하면 여러 개의 선을 이제 끝점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한 번에 쭉 이어서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심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꼭 원이 나와야지만 쓰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경우를 일전에 우리가 그려봤던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요 예제. 자, 이제 우리가 옵셋 트림을 하면서 해봤던 예제입니다. 그려봤던 예제. 자, 그래서 저걸 하는데 일단 뭐 저기 그려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수직 수평선을 그리고 옵셋으로 30. 자, 양쪽으로 벌렸죠.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트림. 자, 옵셋 트림일 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서 하는 걸 설명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처리할게요, 지금은. 자, 이렇게 자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자르겠죠. 자, 그리고 옵셋 45, 전체 높이가 45고, 죄송해요. 제가 치수를 제대로 안 봤네요. 다시. 엑셀. 자, 한 점 찍고, 수직, 수평. 자, 그래 놓고, 옵셋 120이니까 60이죠. 60. 자, 요렇게. 자, 그리고 트림으로, 자, 칼질을 하고, 자,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전체 높이 옵셋 80 올리죠. 그 다음에 트림. 자, 이 선으로 싹 다 자르죠. 자, 그 다음에 옵셋 85 나누기 2. 그래서 이 선을 좌로, 우로, 옵셋 15. 자, 바닥선을 위로, 트림. 자, 이 한꺼번에 선택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사이드, 위, 사이드, 가운데. 자, 이렇게 되죠. 자, 옵셋 50mm 위로 올리고 옵셋 30mm 좌우로 벌리고 자, 선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안 왔죠? EX 연장. 자, 여기 선 선택하고 엔터 늘려주죠. 트림. 자, 요선과 요선과 요선의 칼질하고 그 위는 가운데 아래는 사이드 그 아래는 다 잘라버리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그려놓고 뭐예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지우는 게 아니죠. 자, 중심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원이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대칭인 형상 좌우가 대칭인 형상일 때 그 대칭의 중심이 되는 곳에 중심선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어디서 잘랐죠? 여기서 잘랐고 여기서 잘랐죠. 자,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상 전체를 지금 전체랑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얘가 그려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칭을 이루는 형상 끝단과 끝단에서 살짝 삐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LEN, DE, 2mm 해서 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있는 형상 외 형상보다 살짝 삐져나오게. 그리고 이제 얘를 뭘로 바꿔줘요? 선택해서 중심선 레이어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추가적인 거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심을 표시해 주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원이 잘려서 호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서클 TTR을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T. 여러분들이 배운 게 이제 TTR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접하고 반지름이 10인 형태로 그려주죠. 자, 그리고 트림으로 이제 원이 표현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잘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중심선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일단 X라인으로 이 원의 4분점, 중심점 센터에서 이 원의 센터를 딱 찍고 일단은 오른쪽으로 길게 당겨서 수평선, 위로 길게 당겨서 수직선을 그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형상이 트림. 자, 요 형상, 이 원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르면은 일단은 원 전체로 자르면은 이제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트림 옵션이 연장함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 전체로 자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4분의 1만 있을 때는 이쪽은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은 반대쪽은 오른쪽과 아래쪽은 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돼요. 이렇게 처리되고 약간 삐져나와야 되니까 LEN, DE 2mm 해주고 나서 여기 살짝, 여기 살짝, 그리고 여기는 십자가가 되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중심선이다라고 해서 중심선 레이어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 안 합니다. 이렇게 정리 안 해요. 이렇게 정리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좀 이제 화면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라인 해가지고 요 원인의 중심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요 끝점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미세하게 있으면 요게 끝점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을 사용할 때 이제 중심선 정리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똑같이 이 원을 가지고 아이고 이레이즈가 됐네요. EX 똑같이 이 원을 가지고 반대쪽에 원이 없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LEN, DE, 2mm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줘요. 자,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이 뭐냐? 화면이 작을 때도 갖다 대면은 이 선의 중간점도 원의 중심이고요. 원의 중심도 원의 중심이에요. 포인트가 여기가 다 어떤 오스냅이 걸리더라도 다 같은 원의 중심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면 작업을 실무에서 할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적으려면 원이 일부분만 그려져 있어도 그 원 전체를 가지고 중심선을 정리해 주면은 실수가 적어요. 도면에서 봐서 이제 표현이 이제 보기 지저분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구도법을 완전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도면을 그릴 때 내가 효율적이고 실수가 적은 형태로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요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중심선을 정리해 가면서 그려야 된다. 그리고 중심선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이제 길이 끝단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랭슨이라는 명령이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전에 얘기했던 거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선정률 축척이 이제 너무 크죠? 네, 너무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 1대1 도면 기준으로 해도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쟤네가 네, KS 규격에 맞춰서 딱 표현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비율이 좋냐라고 얘기를 그때 설명을 드렸죠. LTS 했을 때 0.3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LTS로 이제 0.3 비율 맞추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정리해 가면서 그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중심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거죠. 자, 요번 강좌는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